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역사학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이제 전라도 천년사가 이제 사전에 온라인상으로 공개가 됐죠. 그랬더니 전라도를 외인의 식민지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사방에서 이제 항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뭐 역사학회를 비롯한 24개 역사 관련 학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어요. 그리고 또 역사학 고고학 협의회라는 데서는 이용빈 국회의원이라고요. 광주 광산구 국회의원이런데 이 국회의원이 아마 이제 그 식민사학을 좀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는지 이 국회의원한테 다 이제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성명서를 바탕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한국 역사학계가 도대체 그 어떠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전라도 천년사가 온라인상에 공개가 됐죠. 이 전라도 천년사는 원래는 그 전라도란 이름이 생긴 지 1000년을 기념해서 전라도 천년사를 전라북도, 광주시, 전라남도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공동으로 쓰기로 하고 24억 원이라는 계획을 들여서 34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정식부터 하려고 하다가 가야사 문제 가지고 전국적인 여러 이제 역사운동 조직들이 생겨났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역사학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각 사학과에 교수들로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을 위한 역사학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야사를 가지고 그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일본 고급파의 정치선전인 임나일 본보사를 그대로 채용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하는 거를 보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자발적인 역사 시민운동 단체들이 여기저기 생겨났는데 이분들이 바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 전라도 천년사 먼저 내용 공개하라라고 하니까 전라도로 외인의 식민지로 그려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영산강 유역이 외세력일 가능성은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5세기대 일본 열도에서는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는 일이 많았으므로 해로 관리를 위해 파견된 사람들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왜 고대부터 전라도 지배했다는 얘기죠? 지배 못했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일본 열도 야마도웨를 말하는 건데요. 야마도웨에서 중국에 사신 보내는데 해로 관리를 하라고 전라도에 저기나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전라도 천년사 제4권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뭐냐면 야마도웨가 일본 열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와서 망명객들이 지배했다. 이렇게 써놓고 또 하나는 야마도웨인들이 직접 와가지고 지배했다라고 써놓고 또 하나는 야마도웨인들이 와서 지배하는데 거기에 협조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무덤이 해칭 외계 고분일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써놨는데요. 전라도 천년사에 의하면 전라도에는 야마도에서 직접 파견한 사람, 두 번째로는 야마도에서 쫓겨난 망명객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오면 전라도 지역 지배청들은 아주 받들어 모셨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저기 내가 분류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설마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딴 지역도 아니고 호남 지역의 사학과 교수들이 설마 외의 식민지라고 써놨겠어? 하다가 실제로 외의 식민지로 그려놓은 거를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진짜 속았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사방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남 지역 전체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났고 승려 108분이 항의하는 성명서를 전남도청 앞에서 발표를 했고 임실군 의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전라도 천년사 역사왜곡 중단 촉구권이 역사주권 바로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분들인데요. 전라도 5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 이런 분들이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그 다음에 광주시 의회의원들이 나서고 각
시군의회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나서서 항의하고, 그다음에 역사운동하는 분들이 항의를 하고 나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역사학계가 이제 정상적인 역사학회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다. 실제 저렇게 썼는지 조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전라도 천년화 몇 권엔 이렇게 썼다, 몇 권엔 이렇게 썼다라고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면은 이런 24개 역사학회에서 조사해봐가지고 이게 사실이면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학회지 일본 역사학회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고 바로 역사학회 등 24개 학회에서 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전라도 천년하고 옳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역사 고고학 협의회라는 데서 이용빈 의원에게 이제 항의서안을 보냈죠. 그런데 이 맥락들이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발생한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과거하고는 다른 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국사학과, 역사학과 교수들이 시종일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거의 80년 동안 일본 입장에서 역사를 써왔다, 연구해왔다라는 거 믿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그래왔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법대 최태영 학장이라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단군을 갖다가 일본인들이 그렇게 지우려고 했어도 안 통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단군을 지우기 시작하니까 그게 먹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본이 지울 땐 안 먹혔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지우니까 먹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찬가지로 과연 제가 첫 제목이 한국 역사학계인가, 과연 이 사람들이 국적이 어딘가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온 때가 또 있었어요. 2018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죠. 이때 해칭 이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가담한 정부기관 감사청구 기자회견 해가지고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라고 해서 역사학자들이 감사원 앞에 가서 시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 바로 잡아달라라는 시위라고 얼핏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한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하대 고려선연구소라는 데서 고려의 북방강역이, 지금 고려의 북방강역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고려 북방강역이 압록강에서 지금 함경남도 여기까지로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고려 북방강역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학 교수들이, 정효근이라는 덕정여대 사학과 교수는 고려시대사를 또 전공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고려시대에 전공한다는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려왕조의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일대까지 뻗어나갔다는 허황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편향된 국수주의적 역사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학술적 신뢰성이 빈약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려 북방강역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하대 고려선연구소가 국고를 받아가지고 연구 진행한 거 있는데 그거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네가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걸 국고 47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제가 소장으로 있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가 저 지도를 좌초시켰다 라고 하니까 저기도 이제 감사해야 된다.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당시 이제 현장에 가 있었던 취재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건 독도를 끝까지 안 그려온 지도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게 믿기가 대단히 힘들죠. 대한민국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감사원 앞에 가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감사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렇게 많은 우수한 인재를 모아다가 그 많은 국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제 대학 순위 조사하면 왜 바닥인지, 감사원 앞에 가서 시위하는데 나온 사람들 명단이에요. 코리안 히스토리 타임스에 의하면 덕성여대 사학과 정우근 교수, 한국사연구회 박찬승 회장, 한양대 사학과, 한국고대 사학회 하일식 회장, 연대 사학과, 한국역사연구회 부회장 위진환, 고대 사학과,
한국역사문제연구소 뭐 부소장, 한국국정화 교과서 저지 네트워크 상임대표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전 한국역사연구회 오수창 회장, 서울대 국사학과, 한국역사연구회 홍정욱 사무국장, 서울대. 그러니 여기에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뭐 다 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 교수들이 고려사 한다는 사람은 고려사를 안 보고 조선사 한다는 사람은 조선왕조실록도 안 보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보세요. 고려 북방강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려 북방강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서울대, 고려대, 뭐 연세대, 뭐 한양대 여기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또 이 사람들의 스승인 일본의 도쿄대와 헤라대 교수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려시대에 대해서 쓴 그 시대 역사서 즉 고려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고려사 지리지가 있어요. 그 고려사에는 각 그 지역 지리에 대해서 쓴 지리지가 있는데 여기 동계 쪽 고려는 국경 북쪽에 서쪽을 북계라고 하고 동쪽을 동계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교과서 지금 그려놓은 거 보세요. 고려 동계가 어떻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놨죠? 북계는 이렇게 그려놓고 먼저 이런 행정구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데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표 국정교과서나 문재인 표 검정교과서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 그랬죠. 99%가 똑같다 그랬어요.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뭐 난리 친 건데 어쨌든 저는 국정이란 형식은 안 맞다. 지금 같은 세상에 오히려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하듯이 자유발행제가 맞다라는 게 제 소신이라 저도 이제 국정이란 형식은 반대했습니다. 저는 형식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동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동계에 대해서 고려사 뭐라고 쓰고 있냐면 비록 연약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 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험 이남부터 삼척 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그랬다. 그럼 이 사람들 주장대로 따르면 여기가 이제 공험이 돼야 되는 거죠. 함경남도가. 여기가 어디예요? 삼척이죠? 여러분 공험이 어딘가는 조금 공부해봐야 되지만 삼척이 어딘가는 다 알잖아요. 삼척이 경상도에 붙어 있어요. 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뭐라고 했나 보세요. 동계에 대해서 고려시대 북계와 함께 양계를 구성하던 지방행정구역. 그래놓고 나서는 개설해서 대체로 함경도 이남으로부터 강원도 삼척 이북의 지역이 해당한다. 참고문헌 고려사. 우리가 조금 아까 고려사 봤죠? 고려사 뭐라 그랬어요? 공엄 이남부터 삼척 이북까지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포항이지 여기가 삼척이잖아요. 지금 삼척으로 쳐도. 그런데 버젓이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 나라에 그 많은 사학과 교수들이 있는데 여기가 삼척이 아니잖아요. 말하는 사람 빵명이라는 게 이게 믿겨지세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학과를 100% 장악하고 있고 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사중앙연구원, 문화재청 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라고 볼 수 있나 하는 이야기죠. 그럼 공엄진이 어디냐면 형호 유익선생 말을 하나 따오면은 그 공엄진이 어디서 나오냐면 윤관 장군이 고려 예종 때 여진족을 몰고 그곳에 공엄진 천춘령이라는 곳에 고려 지경 여기까지가 고려 땅이다라고 하는 비석을 세웠다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형호 유익선생이 윤관의 비는 천춘령에 있으니 두만강 북쪽으로 700리가 되는 곳이다. 이 형호 유익선생 지금 태어났으면은 제가 저 식민사학자들한테 받는 그 압박 이상을 받을 거예요. 이 얘기하면은 형호 유익선생이 이걸 왜 두만강 북쪽 700리라고 하냐면 세종실록이란 실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종실록에는 지리지가 따로 붙어 있어요. 그 지리지를 보면은 두만강 가에 있는 경환에 부터 저 선춘령까지 공엄리까지 가는 길이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몇 리 나와 있는데 688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688리니까 700리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송옥익 선생뿐만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일본인들이 우리 역사에 근본적으로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일본인들 때문인데요. 그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 이 실학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이 지리, 강역 이쪽 부분에서는 중화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측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송옥익 선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대일 항쟁기 때 독립운동가들도 뭐라 그랬냐면 공엄진이 어디냐면 지금 홍룡강성의 목단강 부근에 영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윤관 장군이 비석을 세웠던 공엄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이 김종서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요. 공엄진에 가보면은 윤관 장군이 세운 비석이 있다는데 네가 직접 가보든지 사람을 시켜서 가서 그 비석이 있는지 찾아봐라. 세종실록 주리지에 나옵니다. 또 태종실록에도 보면은 이 공엄진까지 우리 강역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 김첨이라는 사신을 명나라에 보내서 직접 국경 맺어왔다라고 나와요. 모든 사료가 그렇게 하는데 이 공엄진을 갖다가 여기라고 한 공엄진을 여기라고 그려놓은 인간이 누구냐? 뻔하죠. 답은 지금 남한 역사학계에서 수성으로 떠받드는 인물들, 이케우치 히로시, 이마니시 류 이런 인물들이 한국사를 반도사로 반도에 가둬놓기 위해서 공엄진을 수천리 끌어내린 걸 갖다가 지금 한국의 사학과 교수들이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공엄진을 갖다가 북쪽으로 그렸네. 안 되지, 죽여야지. 그러면서 떼거지로 감사원 앞에 몰려가가지고 처벌해야 된다고 시위를 한 거예요. 이 공엄진을 찾아보면 지금 식민사학에서는 여기라 그러는데 여기 두만강 북쪽 700리. 그러니까 장장 우리 역사를 거의 한 2000리 깎아먹은 거죠. 천령이 어디냐. 또 여기를 천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엄진도 여기고 천령도 여기고 그럼 북계는 여기고 동계는 여기란 이야기예요? 이 식민사학 하는 사람들 얘기 반박하다 보면 같이 바보가 되지 않으면은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국경이 어떻게 되냐면 압록강 북쪽에 천령이 있어요. 그 천령부터 두만강 북쪽에 공엄진까지가 고려와 조선의 북방 강역입니다. 그래서 공엄진은 두만강 북쪽 700리고 천령은 어디냐면 심양 바로 남쪽에 있는 진향둔 진인데요. 저희가 여기 답사를 가보니까 중국에서 몰래 봉지보 유지라고 세워놨는데 이 봉지편, 옛날에 봉지편이라고 했던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고려 강역, 고려의 압록강 북쪽 한 600리에서 700리 사이 되는 데까지인데요. 여기가 고려 북방 강역이에요. 이건 어디 나오냐면 명나라,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의 정사, 명사 지리지 요동도 주의사에 보면은 천령이가 뭡니까? 명나라에서 고려 땅인 고려 땅에다가 천령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니까 우왕하고 최영 장군이 이성계하고 조민수를 보내서 복상시키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박의중이라는 문신을 보내서 외교협상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명나라 주원장이 니네 말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고려 땅을 인정했죠. 그래서 이게 중국 기록에 명나라 기록 1388년에 천령성을 설치했다가 1393년 은주 지금의 천령시로 옮겼다. 천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고 남쪽에 범하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들어간다.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고려 땅이라고 중국에서 지금 정부에서 세워놨어요. 몰래. 아마 지금은 치워놨을지 모르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조금 아까 그 비석 본 데가 여기 아까 그 얘기가 뭡니까? 1388년에 여기 천령을 세웠다가 1393년에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 지금 천령시 있잖아요. 천령시에 가보면 지금도 은주구라는 구가 있어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1393년 은주, 천령시 은주구로 옮겼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전 이런 사례를 볼 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알면서도 자기네 알량한 기득권, 내가 뭐 서울대 연구대
한양대 사학과 교수인데 하는 거 알량한 기득권, 내가 이 역사학회 무슨 고대사학회 내가 회장이고 뭔데 하는 거 알량한 기득권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줄 알았는데 가서 감사원 앞에서 시위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나라 역사학계라는 데는 고려사 전공하는 사람이 공엄진이 두만강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따고, 또 아까 정효군이라는 사람이 역사학회에 그해 뭐 최우수 논문상을 또 받았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린 큰 틀을 봐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큰 틀이 뭐냐면 결국 우리는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다른 분야들도 그 해방 직후에 미군정이 다시 친일 혈역 끌어들이는 바람에 친일 혈역들이 많이 온전했지만 다른 분야들은 세월이 가고 사람들이 깨나면서 상당 부분 친일 색채가 옅어져 갔는데 이 역사학계는 오히려 거꾸로 더 강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물론 다른 분야, 조선총독부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어 몇 가지. 그거 아니고 다른 분야 하면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 총독부에서 강조했던 부분, 이 고려 북방 강역이 두만강 북쪽이다. 또 철령이 압록강 북쪽이다. 라고 하면 일단 하기 못하고 교수가 못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는 요 근래 들어 더 심해진 게 외를 갖다 직접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2023년도에 역사학회 등 20개 역사학회에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보세요. 사이비 역사의 선동에 대한 역사학계의 입장. 이 제목 자체가 마치 70년대 유신시대 때 반공 결의문 연상되지 않아요? 전 세계 어느 역사학회나 전 세계 어디의 학회가 성명서 발표할 때 이런 식의 제목을 걸고 성명서를 발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제는 아는 것 같아요. 2018년도까지도 몰랐다가 보니까 아까 2018년도에 감사원 앞에 가서 명단 넣은데 몇 군데가 빠졌어요. 뭐 그 사이에 알아가지고 이게 진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서 뺐는지 2차로 또 나오려고 했는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자기네 학문이 다 거짓말이니까 학문이란 게 뭡니까? 제가 지금 사료 갖고 말씀드리잖아요. 고려의 동계가 어디냐. 고려사 지리지 동계의 공원부터 삼척까지라라고 고려사 지리지 사료 갖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네는 아니다라는 사료돼야 되죠. 요 다음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